그럼 지금부터 2022년 기업문화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원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제 경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경청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것이지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듣고 뭔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잘 들어주시고 실제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액션 플랜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진정한 소통이 오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평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뀌었어도 이게 A가 A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의 비율이 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좋은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그 진급이 아마 예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본인이 진급을 못하면은 이게 좀 공정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진급률도 좀 높아지면 어떨까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 간의 평가와 부서 내의 평가를 좀 병행해서 최대한으로 그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부서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 부서는 평가를 못 받았느냐? 평가를 못 받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 이제 부서 내 평가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자체의 평가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나 이런 제도 관련된 부분은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지금이나 직책자들과 그리고 이제 피평가자들의 그런 소통의 자리도 사실은 좀 더 좀 구체화되고 세분화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전산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뭐 10분, 20분이라도 진솔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편한 자리가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드백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라는 것이 그 피드백이 없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저희 인사팀이나 그다음에 저희 팀장들 담당 임원들에게도 계속 그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해주고 특히 이제 부족한 부분들 잘한 부분도 마찬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계속 피드백을 해서 납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라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대가 갈수록 진급이나 직급이라는 영역이 이제 희미해질 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저희 업 특성상 최소 한 5에서 10년은 이렇게 육성을 해야 이게 업에 대해 이해를 한다고 다들 선배님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핵심 인재들을 붙잡고 여기 남을 수 있게 하려면 보상도 이제 높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투명성이나 공개에 대해서 니즈가 좀 제도적으로 좀 강화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밑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상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이 저희가 성과급 문제였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 케미톡을 하면서도 늘 나왔던 문제라 이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두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된다. 우리 업종에서의 다른 회사들과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그룹 내에서 다른 계열사 간의 형평성도 중요하다. 우리가 대한유화를 얘기를 하면서 대한유화는 그룹이라는 우산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회사의 발전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고요. 우리는 롯데그룹이라는 우산에 있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고 회사도 좋은 회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롯데그룹에서 받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혜택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영상에서 나왔던 문제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지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감에서 좀 문제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기력감을 이미 좀 느끼고 있는 직원들, 이제 식품팀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소형점만큼 굉장히 규모가 작고 또 이제 주변의 그런 상권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제 고객들 집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그러한 평가를 매출과 같은 그러한 개인의 노력 여하만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은 다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가혹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영상에서 외부 요인을 고려한 그런 이제 세일즈 방식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환경 이런 것들이 마련된다면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역량 평가라는 부분이 평가자의 개인의 어떤 취향, 성향에 의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현재 딜로이트랑 2단계 컨설팅을 받고 있는 내용은 유통업의 특성에 맞는 보직에 맞는 직무에 맞는 OKR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KPI 중심이었던 평가 구조를 어떻게 전환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32개 점포 중에 사실 직원들이 좋아하는 그 매출이 좋은 점포는 5개에 불과합니다. 27개의 점포는 직원들이 사기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게 저한테는 아주 큰 과제인데요. 저는 백화점의 성장 엔진은 쇼핑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쇼핑몰 신사업을 통해서 기존 인력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파트너사들 미팅을 하다 보면은 옛날 저희 바이어들이 조금 권위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소 경직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파트너사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바이어들이 파트너사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유연한 조직 문화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유연한 조직 문화를 저희가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탑다운으로 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위에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용기 있게 손들으라고. 용기 있게 약간 분수 효과를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스피크 아웃 하시고 그거를 들어주지 않는 상사나 선배에 대해서는 피어 어세스먼트 때 명확하게 그런 표현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아쿠아리움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저희 지점 특성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저기 영상에서도 주니어와 시니어의 갈등이 나왔는데요. 저는 주니어도 이해가 가고 시니어도 이해가 가는 입장입니다. 일단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정말 공정한 평가라던가 성과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자신의 의견들을 어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받아들여지길 원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니어들은 시니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자기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키우지 못하고 그리고 시니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군의 특성이 있는 것 같지만 승진이라던가 아까 많은 보상이나 평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에 대한 칭찬, 그런 것들을 많이 받지만 실질적인 그레이드 제도가 저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7년, 8년 차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 직급이 없는 이유는 정말 연봉에 대한 상승이 없고 그에 대한 보상 또는 그레이드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니어는 동기부여가 없고 의욕을 잃어가는 환경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업무의 효율이 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는 좀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부서랑 실질적인 스텝 부서가 있는데 스텝 부서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 회사에서 인정하는 유능한 직원들이나 아니면 중간 연차와 완전 주니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원들이 가 있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영업이나 운영 부서에는 중간 연차가 없고 아예 88년, 89년에 실제로 입사했던 완전 시니어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너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뽑았던 그냥 신규 채용 완전 1, 2년 차
저연차 직원들이 남아 있어서 더 소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본인 나이대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또래에 비해서 본인이 월드에서 적게 받는다고 생각해서 일을 더 맡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이제 남은 일들은 사실상 저연차 직원들이 해야 되고, 시니어 분들이 해줄 수 있는 뭐 타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역할들이 다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갓 입사한 주니어 연차 직원들도 중간 연차에 올라가기 전에 또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좀 세대 간의 그러한 그 갈등을 위해서는 많이 좀 대화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자리들을 많이 좀 하려고 했고, 또 상호 존중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계속적으로 걸면서 뭐 호칭이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그런 걸 많이 개선해 나가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이고요. 중간급 관리자들의 이탈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 최근에 한 코로나 시국 이후로 특히나 이제 과거 이제 직급으로 얘기를 하자면 SA나 M 그레이드의 직원분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핵심 인력이라고, 아직 저는 이제 그 낮은 연차에 있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들이 실제로 실무를 제일 많이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창 끝은 결국 중간 관리자들인데, 그 SA나 M 그레이드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회사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은 이렇게 조금 시니어와 주니어 사이의 간극도 좁혀질 수 있고 조금 더 발전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간이 좀 부족한 거는 저희가 사업이 1989년도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오픈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 사업장만 가지고 있다가 2014년부터 저희가 워터파크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중간에 갭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경력직들이나 그런 분들 중간중간에 또 모셔가지고 그런 중간층을 좀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를 많이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행하는 이제 그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할 때 각각의 이제 직무를 맡고 있는 대표 실무진을 이제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은 괴리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사 차원에서는 어떤 제도가 이제 정해지고 이제 공문을 내리고 이제 하면은 중간 관리자 이제 재량껏 해라는 아마 그렇게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을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해피데이라는 저희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슈입니다. 그 해피데이는 현장 사원들이 이제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출근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는 제도인데, 근데 이 해피데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에서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해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융통성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분도 있고, 현장 상황에 맞지 않게 어떤 분들은 이게 현장과 맞냐,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냥 아예 시행을 안 하는 뭐 지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이제 어떤 제도를 전달을 어쨌든 하실 텐데 중간 관리자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조금 더 어필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지금 뭐 제도가 좀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또 다른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영업 현장에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영업 사원의 이제 업무를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업무를 줄여줘야 그만큼 이제 회사에서 운영 중인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장의 업무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제도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실행할 수가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어프로치해서 본사와 비슷한 그런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제 성장 초기에는 빨리빨리 출점을 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기 때문에 상명 하복 방식이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스피드하게 이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현재에는 이게 꼭 정답이라고 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 당시에 이제 계셨던 분들의 이제 경험이라든지 이제 많은 경험과 위닝 스피릿이 아마 지금 부하 직원들에게 이런 게 되게 옛날엔 잘 됐다라는 거를 어찌 보면 약간 고집 아닌 이런 것들이 되면서 지금 현재 부하 직원들 간에 조금 마찰이 생기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보고가 아닌 소통 참 쉽고 힘든 말인데요. 이게 정말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하급자는 상급자한테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하는 말에 상급자는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급자는 하급자한테 본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하급자는 이유를 몰라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영업상 이제 오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운터 높이라든가 코스의 위치라든가. 근데 이제 디자인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다른 그림을 그려다 주시면은 저는 여쭤보겠죠. 왜 이렇게 왔어요? 상무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라고 하신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그러니까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도 이제 하급자가 상급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런 이제 소통의 부재라던가 오류가 좀 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은 직급의 직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직 힘든 조직 분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약간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서번트 리더십처럼 부하 직원의 약간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을 조금 도모해서 서로 간의 신뢰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리더분들의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저희 상급자와 하급자의 신뢰성을 조금 높이는 그런 거를 좀 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사가 공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소수의 의견이라도 윗사람이 그 의견을 알았을 때 그거를 공감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한다면 어쨌든 그게 좋은 방향으로 더 흘러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감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런 작은 변화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 제가 이제 대표님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 동료 임원들까지는 제가 많이 의견도 말씀드리고 푸시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전달을 해서 다른 분들도 좀 실천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그 조직 문화의 근간이 되는 것은 소통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유연한 조직 문화인데, 용기를 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또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항상 자주 각 사별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그룹의 좋은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제 그 베이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자부심도 갖고 우리가 롯데다 이런 정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말 좋은 회사다 롯데,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부사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4년 전쯤에 정말로 우리나라 에스모 그룹에 부사장님들을 전부 교육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교육의 목적이 뭐였냐면, 그 당시 부회장님이 조직 문화를 확 바꾸기 위해서 부사장들 교육을 하면서 고객하고 문화 두 가지만 교육을 시켜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제안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진짜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사장님들이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실무자들은 동의를 했는데 결국은 실현을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가 훨씬 더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표님들도 그렇고 부회장님도 그렇고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가졌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기업 문화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거 우리 한번 같이 개선해 나가봅시다
뭐 약간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자로서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대학도 기업의 환경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많은 단과 대학이 있는데 그 단과 대학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유토피아는 없지만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자리가 굉장히 유익한 또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